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일 강의 플러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틀 진행하면서 강의를 맡게 될 이상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튜터를 소개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그 튜터분들도 앞으로 한번 모실게요. 잠깐 이쪽으로 나오셔서 네,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진행하면서 중간에 그 제가 강의 내용이나 이런 거 전달해 드리는데 중간에 발생하는 에러나 아니면은 중간에 해결해야 되는 사항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일 도움을 주실 분들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화면 잘 보이죠? 그리고 혹시 아직 본인 앞에 노트북이 없다면은 그 아마 공지가 되셨을 건데 대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 당연히 코딩도 할 거니까 노트북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에 문제 생기거나 하면은 그 튜터 분들한테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혹시 본인이 먼저 해결한 게 있으면은 같이 서로 서로 공유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다 같이 위에서 한 번에 알려주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할 때는 항상 그 주변에 도움을 나눠주시고 도움 받으면서 신문도 같이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내일 오늘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일단 그 소셜 미디어의 DIY 캠프 기본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오늘이랑 내일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 강의 슬라이드 파일은 그 배포를 했으니까 만약에 글씨 안 보이시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코드를 직접 보실 분들은 본인 노트북에 옮겨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개발 환경 준비하기 그리고 앱 개발 시작하면서 간단한 거 만들어 보기 그리고 클론 UI 만들기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개발 환경 준비하기로 좀 잡아놨습니다. 실제로 그 플러터나 전에 뭐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 주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개발 환경 준비하기가 사실 제일 손이 많이 갑니다. 한번 잡아놓으면은 잊고 지내는 케이스가 많은데 처음에 잡는 게 좀 어려워서 개발 환경 준비하기를 여러분들 그리고 튜터분들이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 강의 컨셉은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기본 대상은 그 비전공자를 위한 플러터 앱 경험을 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비전공자의 기준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전공자의 기준을 한 세 가지 레벨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레벨 제로 개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컴퓨터 사용 시 흔히 말하는 요새 이런 말 안 쓴다고 하는데 컴맹이라고
그 컴퓨터 할 때 뭐 제어판을 많이 안 들어가거나 유튜브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레벨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레벨 1은 간단한 기능, 뭐 여러 그 세상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간단한 기능을 실행을 해봤고, 그다음에 언어를 가리지 않고 아무 언어나 헬로 월드 한 번은 실행을 해봤다 정도가 저는 레벨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언어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한 비전공자들 중에서도 이제 레벨 2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파이썬, 뭐 자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언어들이 많은데 그 언어들을 통해서 간단한 코드를 실행을 해봤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짤로 보면은 뭐 핵 미사일 발사 카운트다운이라든지 그런 거를 따라 해봤다. 그 정도만 해도 비전공자 입장, 제가 생각했을 때 비전공자 레벨에서는 충분히 레벨 2가 돼서 전공자들이랑 어느 정도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목표는 일단 여러분들이 레벨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그 새로운 화면을 만들어서 구상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환경 설정을 같이 해보고 코드 작성을 같이 해보고 그 작성된 코드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면서 아, 앱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공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제로 뭐 따라쳐 생각을 해서 짜는 것 포함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이렇게 직접 실행을 하는 걸 봤을 때, 죄송, 직접 실행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가 이러면 뒤에까지는 좀 잘 안 들리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슬라이드에서 제공되는 코드를 따라 해보고, 그 다음에 실행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플러터를, 플러터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이런 화면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후에 그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학습에 대한 부분은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 초석을 마련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략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클래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플러터의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용이 어떻고, 괄호를 어디다 넣어야 되고, 이게 왜 여기에 코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플러터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게 어떤 뭐 이유가 있고 기능이 있고 그런 부분 생략을 좀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략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바꿔볼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바꿔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강의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개발 쉽네 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맛보면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면을 직접 짜보시면은 거기서부터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행 시 에러 발생, 그리고 오타, 그리고 가장 개발할 때 어려운 게 에러가 나는데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가 제일 많습니다. 그 처음에는 디버깅 할 줄도 당연히 모르고 전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 달, 두 달 정도는 디버깅도 할 줄 모르고 에러 잡는 게 일이에요. 근데 오늘, 내일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는 않으니까 에러를 두세 번 해결해보고 에러가 안 나게 코딩을 해놓긴 했는데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요청을 해주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주로 대부분이 1차적으로는 대소문자, 2차적으로는 띄어쓰기, 세 번째는 바로 위치 누락입니다. 프로그램 코드 짜면서 저 세 개를 빼면 오류가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오늘 좀 집중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 오타나 괄호위치 누락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완성된 코드 파일도 어, 드렸습니다. 아마 압축 파일 봤을 텐데 그 두 개에서 만약에 정말 이게 왜그 따라치는 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코드를 거기서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됩니다. 시간 배분상 아마 그렇게 해야 시간이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앞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항상 만들면서 보면은 항상 제 소개를 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습관인데. 네. 저도 이 학과를 나왔고 여러 가지 언어를 좀 많이 접해봤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그 언어를 통해서 능통 한 두세 가지 언어 정도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추후에 다른 언어로 넘어갔을 때 그냥 익숙함의 차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언어를 통해서 개발을 입문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미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파이썬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등은 많이 사용을 하죠. 충분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일을 할 때 그 컴퓨터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 짜는 프로그램을 서로 얘기를 할 때 저는 회사 특성상 물리하시는 분들이랑 일을 많이 하는데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그리고 오늘 하는 플러터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를 체험을 해보면서 경험을 늘리고 나중에 관심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추천하는 교과목 중에 하나는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다. 아니면은 자료구조, 알고리즘 정도는 살펴보고 넘어가면은 코딩 능력 향상에 매우 빠르게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상 일단 새로운 언어 배울 때 제일 빨랐던 게 프로그래밍 언어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해석하는 교과목이었는데 그게 네, 결국 언어는 다 똑같다 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잡설이 길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보이는지는 공유 지금 이 화면 네, 지금 이 화면으로 공유를 했는데 네, 그러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 화면 조정을 조금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플러터를 오늘 보겠습니다. 여러분 플러터 이전에 그 플러터가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플러터 사이트를 한번 가보시면은 그 해당 언어의 컨셉이나 특성 그런 게 정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새로운 언어나 개발 언어, 프레임워크 환경을 접하시게 되면은 꼭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신문 세대 아니구나. 그 웹사이트의 포털 메인 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앱을 처음 켜보거나 어떤 공간에 새로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 만나는 화면에 모든 정보를 좀 함축해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플러터 사이트입니다. 그 주소를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한번 지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페이지를 열고 플러터.dev 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플러터.dev 아니면 구글에서 플러터라고 치시면은 사이트 들어가실 수 있는데 그 플러터에서 주장하는 게 build apps for any screen이라는 게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 그 플러터랑 비슷한 걸 크로스 플랫폼 언어라고 하는데
하나의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어느 화면에서나 볼 수 있다. 그 왼쪽에 보이는 건 웹이고 가운데는 모바일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나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들어봤을 그리고 다양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실행 환경이 좀 달라지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전에 하던 iOS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서만 돌아간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틀린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작성을 하면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위에서만 동작을 하고 웹에서 동작하게 할 거면은 뭐 자바스크립트, HTML 같은 걸로 화면을 구성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플러터는 그러지 말고 하나 코드를 짜서 다트 언어로 하면은 모든 화면에서 다 같이 볼 수 있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메인 컨셉이어서 첫 페이지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적은 플러터로 작성을 하고 웹으로 화면을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거나 뭐 인터넷의 팁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리고 맥 사용자들은 엑스코드와 연동을 하시면은 곧바로 각 환경에서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 페이지, 멀티 플랫폼 가시면은 모바일 페이지의 모습입니다. 그 디바이스를 보면은 왼쪽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오른쪽이 iOS 디바이스인데 다른 디바이스에서 같은 코드로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툴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요새 많이 쓰시죠? 요약해서 코드라고도 많이 씁니다. 저도 이제 대부분의 언어 에디팅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바를 쓸 때도 여기서 하고 파이썬 저는 최근에 여기다가 그 GitHub 코파일럿까지 묶어서 쓰고 있습니다. 월 2만 원 결제해서 쓰고 있는데 꽤 좋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대부분의 언어의 지원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터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돌아가는 언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그 여러분 알고 있는 언어 중에서 여기 안 돌아간 제가 알고 있는 언어 중에서 안 돌아가는 게 뭐였지? 일단은 iOS 관련된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 C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맥의 정책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 그 엑셀 파일 안 열리더라고요. 네. 최근에 엑셀 파일을 파이썬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외에 다양한 에디터들은 열리고 가운데 화면 보시면은 파이썬, C, C++, 크롬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걸 지원하기 때문에 오늘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줄여서 코드라고 할 텐데 혹시나 써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와 다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윈도우용 프로그램 작성하는 툴이고 코드는 코드 에디터입니다. 음,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게 어디서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무조건 설치할 확장 프로그램은 플러터 프로그램입니다. 그 코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도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플러터를 설치를 하시면은 VS 코드를 사용해서 플러터 코드를 빌드하고 실행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 내용 잠깐 설명해 봤고요. 그 지금 만약에 그 설명하는 와중에 오전에 꼭 해주셔야 될 건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설정에는 당연히 그 윈도우용, 맥용,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플러터 바이너리 파일을 배포를 했는데 아직 안 받으셨다고 하면은 설명 들으면서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따라가면서 환경 설정하겠습니다. 혹시 이미 설정이 완료되신 분들 있으면은 나중에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설정이 사용자에 따라서
30분 만에 끝난 케이스도 있고 1시간 반이 걸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네, 본인이 해결했으면은 주변도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질문이 아직 나올 타이밍은 아니겠죠? 질문 있으면 질문. 비주얼 스튜디오 혹시 기존에 써보셨다? 코드 쓰고 있다? 네, 체크만 하려고 비율만 보려고 합니다. 쓰고 있다? 어, 네. 자바스크립트 해봤다. 네. 파이썬 해봤다. 어, 자바 해봤다. 어, C를 할 수 있다. 비율이 놀랍습니다. 요새 C가 꽤 사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됐다기보단 분야가 다릅니다. 저는 OS 전공이라서 C가 메인이었고 네, 아주 불편하죠. 네, 그러면은 비율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파일 체크하시고 네, 환경 설정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윈도우 개발 환경 설정하는 것부터 한번 빠르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 사용자분들은 미리 뒤쪽에 있는 걸 같이 봐도 되고 윈도우 사용자들이랑 같이 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윈도우 개발 환경 설정을 할 때는 오른쪽에 사이트 주소를 놨는데 구글에서 플러터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에서 했습니다. 일단은 플러터 사이트 들어가셔서 get start를 가시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윈도우 사용자, 맥 사용자, 리눅스 사용자, 그리고 크롬 OS 사용자들까지 선택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윈도우 사용자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플러터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파일을 설치 파일이 아니에요. 그냥 압축 해제하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랑 설정을 맞추기 위해서 C 드라이브에 div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div 파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스 폴더 안에 플러터라고 하는 폴더를 넣었습니다. 지금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까요? 그, 네. 제어판이 아니지. 탐색기를 여시고 C 드라이브로 이동해서 div 폴더를 생성을 하시고 거기에 src 폴더를 만들어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 여러분들한테 배포한 플러터 파일의 압축을 풀면은 플러터라고 하는 폴더가 나올 겁니다. 그 플러터 폴더를 div의 src 폴더 안에다가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압축 프로그램이 없다. 네, 반디집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설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압축 풀 때 옵션을 잘못 선택하시면은 안에 있는 폴더 안에 파일들이 흩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플러터라는 폴더명 안에 다시 플러터라는 폴더명이 생기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알아서 압축 풀기를 요새 많이 지원을 하는데 압축 툴 사용하다 보면은 내용이 뭐 src 안에 플러터 폴더가 아닌 src 폴더 안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플러터 폴더 안에
플러터 폴더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해당 파일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압축 풀고 해당 폴더에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는 SRC 파일이었습니다. 그 DV 폴더도 만들어 주시고 SRC 폴더도 만들어 주세요. 네. C 드라이브에 저는 DV 폴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SRC 폴더도 그 안에 만들었습니다. DV 폴더 만들고 SRC 폴더 만든 다음에 플로터 압축 푼 파일을 내려받아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파일 상단에 보시면은 네,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경로가 C 드라이브에 DV 폴더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SRC 폴더를 만들어서 압축 해제한 플러터 폴더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여러분의 환경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는 소문자 위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경로에 대문자 들어가면 나중에 한 번씩 틀리는 케이스가 꼭 발생을 하니까 소문자를 사용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로에 대문자 들어가서 윈도우는 곤란한 게 아마 프로그램 파일 폴더가 첫 자가 대문자고 윈도우 폴더가 대문자인가 그랬을 텐데 저는 소문자를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의 진도는 마우스 클릭 소리로 얼추 알 수 있습니다. 네. 클릭 소리가 멈추면은 이제 끝난 사람이 많다. 한참 클릭하고 있으면은 바쁘다. 알 수 있고 이따 코딩 타이핑 할 때는 키보드 소리가 말을 해주겠죠. 압축 해제를 하셨으면은 조금 더 귀찮은 걸 해봐야 됩니다. 환경 변수 설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환경 변수 설정을 하는 이유는 파일만 복사했다고 시스템이 플러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플러터 어디 있는지 경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시작 윈도우 키 누르고 혹시 윈도우 7 쓰시는 분? 네. 혹시 윈도우 XP 쓰시는 분? 네. 없죠. 네, 윈도우 10 그리고 11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윈도우 키 누르면은 윈도우 10부터는 검색창이 나타나게 되고 밑에다가 시스템 환경 변수를 입력을 하면은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에 들어가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거나 이 다음 화면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속성에 환경 변수 편집까지 들어가면 지금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데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얘가 나오나요? 얘가 나오나요? 이 시스템 속성 창에 나오나요? 아니면은 환경 변수 창에 나오나요? 그 목소리 내기가 좀 그러니까 시스템 속성이 나온다. 환경 변수가 바로 나온다. 네. 그러면은 시스템 속성이 먼저 나오니까 시스템 속성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환경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속성 들어가서 아래쪽에는 환경 변수를 누르시고 그러면은 환경 변수 편집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정할 거는 패스라고 하는 변수를 수정을 할 겁니다. 패스가 위쪽에 있는 사용자 변수에도 있고 아래쪽에 있는 시스템 변수 쪽에도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시스템 변수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보이시는 화면에서 여기 시스템 환경 변수에 패스가 안 보이죠? 바로 보이나요? 여러분 화면에서 제 슬라이드가 아니고 바로 안 보이나요? 여기
그 스크롤을 해가지고 패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설명을 쭉 이어나가 보면은 패스를 더블 클릭을 여기서 편집을 누르시면은 환경 변수 편집창이 뜨고 지금 입력한 편집창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그 경로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아까 입력했던 C 땡땡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많이 다르네요라고 했는데 백스페이스 위에 백스페이스 아래 있습니다. 백슬래시라고 하고 키보드 타입마다 다른데 원 표시가 되어 있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페이스 키가 있고 원 키가 있는데 같은 키니까 엔터 키 위에 있거나 백스페이스 키 아래 있는데 해당 경로를 사용을 해서 이 원 표시 이게 폴더를 구분하는 표시니까 영문으로 설정하면 백스페이스가 뜨고 한글로 설정하면은 그 원 표시가 뜹니다. 네, 이런 소소한 차이가 있는데 아까 우리 압축품 폴더까지 입력을 하고 거기다가 빈 파일, 바이너리 파일 폴더까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확인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확인 누르고 창을 다 닫으신 다음에 정상 실행 확인까지 할 겁니다. 정상 실행 확인하는 방법은 시작 누르고 똑같이 CMD를 누르면은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시작 CMD를 누르면은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실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파워쉘을 띄웠는데 여기서 플러터 띄고 대시 그리고 버전을 입력을 하셔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플러터 그 버전 정보가 출력이 되면은 환경 변수 설정이 정상적으로 맞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플러터 닥터까지 실행을 해서 실행 환경 체크를 해보실 건데 여기서 몇 개가 체크가 빠질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같이 안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안 하셨으면 비주얼 스튜디오 체크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툴체인 체크 안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체크 안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커넥티드 디바이스 아마 체크 안 됐을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랑 제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플러터 명령어가 잘 실행이 되냐의 문제입니다. 출력 후에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설정,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설정, 환경 변수 선택, 시스템 변수, 그리고 경로 추가까지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경로 추가도 했고 나는 시스템 변수 설정도 했는데 플러터의 버전 출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손을 들어서 보시면은 튜터 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이 해결해 주시고, 네. 한 10분이면 다 될 테니까, 네. 같이 해결을 해 볼게요. 플러터 띄기, 대시. 다시 뭐라고 하시면 네.
네. 그리고 플러터 버전 확인할 때 플러터 명령어 다음에 띄어쓰기 하나 있습니다. 좀 갈게요. 네. 보여줄래요? 시드라이브 보여주시고 받으셔야 되는데 네. 확인을 해서 닫고 확인 하고 명령 프로세스 껐다 켜고 그러면은 그 C 드라이브 열어보세요. 윈도우 2 폴더를 적어주면 플러스인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폴더가 어디가 썼는데 폴더가 하나 날아갔어요. 관련 폴더가 없습니다. 그 압축 한번 풀고 폴더 내용 한번 볼까요? 이제는 쓸 수도 있고. 지금 나눠드린 폴더 압축 풀었을 때 혹시 바이너리 폴더가 삭제된 분 다시 한번 해결해 봅시다. 버전은 잘 나왔나요? 그러면은 시스템 분석 중에 혹시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 아니면 플러터 찾을 수 없습니다. 폴더 다시 볼까요? 네. 드라이브 가서 여기까지 플러터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바이너리 파일이 있고 환경 변수 한번 볼까요? 확인 여기까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파워쉘이나 커맨드를 다시 열어주세요. 껐다 새로 열어주세요. 혹시 중간에 진행하면서 환경 변수 설정하고 창을 안 닫으신 분들이 있는데 확인을 통해서 시스템 변수 설정 화면을 닫으셔야 그 변수가 적용이 됩니다. 환경 변수 설정하고 지금 선택이 어떻다? 거기 너무 비슷해. 선택이 상당히 거기 커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안 왔으면은 당신까지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환경 변수 설정했는데 환경 변수 설정 끝나고 그 명령 프로mp트 창 새로 열어야 적용이 됩니다. 환경 변수 여러분들 지금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변수 설정하고 창을 안 닫는 것.
그리고 환경 변수 설정 창과 명령 프롬프트 창이 같이 열려 있어서 이미 열려 있는 창에는 바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새 창을 열어줍니다. 체크 안 깔려 있는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그 플러터 닥터 실행하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체크가 안 돼 있을 텐데 안드로이드는 확인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실행을 크롬 혹은 엣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드로이드 그리고 엑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후에 자료 뒤쪽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때 시간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닥터 실행할 때 화면이 멈춰 있다는 분들은 닥터 처음에 시스템 한번 전체 체크하기 때문에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 설정됐고, 네. C 드라이브 한번 열어보세요. DV, LC, 폴더가 많이 압축이 제대로 안 걸립니다. 그렇죠? 바이너리 폴더가 없지 않나요? 폴더가 없지. 그 한번 열어보세요. 그 어디 또 하나 삽시다. 그걸로 폴더가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네, 기다려. 네, 일단 입력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한참 혼란스러운 와중에 맥 사용자들 손 놀고 있으니까 맥 사용자들이랑도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윈도우 사용자들은 같이 진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쭉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 개발 환경 설명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맥 사용자들은 조금 더 귀찮은 게 많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홈브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혹시 인텔 맥 쓰고 있다? 일단 맥을 쓰고 있다. 네, 한 3명? 많이 안 돼. 저는 학부에 저 혼자 했어. 한 13년 전인데. 네. 그 홈브류 설치해야 됩니다. 그 사이트 맥 사용자들 위주로 일단 설명드릴게요. 홈브류 들어가서 주소 웹페이지 열고 홈브류 들어가서 왜냐면 저거 이거 입력해야 되는데 절대 입력 못합니다. 저도 복사해서 쓰고 있어요. 친절하게 여기에 복사 버튼까지 있습니다. 홈브류 사이트 들어가서 그 버튼 눌러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버튼이 복사하기 버튼입니다. 맥 사용자들은 그 사파리 혹은 크롬을 열고 홈브루 사이트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문구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터미널 여는 방법이 커맨드 쉬프트를 누르면은 제 기준으로 커맨드 쉬프트를 누르면은 거기에 검색창이 뜨고 거기서 터미널을 입력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터미널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커맨드 V를 눌러서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설치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홈브루 세팅이 됐고
그러면은 맥 개발 환경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아까 SDK 사이트 들어갔는데 그 맥 사용자들은 옵션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물어본 게 인텔 맥인지 아니면은 애플 실리콘인지 체크를 했고 M1, M2가 애플 실리콘, 그 전에 쓰는 게 인텔 맥입니다. 혹시 쓰고 있는 맥이 2019년 이전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바이너리도 애플 실리콘 바이너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 밑에는 설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저랑 같이 설정을 해볼게요. 저는 어디다 만들었냐면은 그 홈폴더에다가 경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추가가 안 돼 있네. 네. 다운로드 받은 파일 압축 풀고 어디다 할 거냐면은 그 홈폴더에 저는 DV 폴더를 따로 만들 겁니다. 네. 잘 안 보이네. 터미널 열고 DV 파일 만들고 나서 네. 설명하고 붙어서 알려드릴게요. DV 파일 만들고 그다음에 로제타를 반드시 깔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사이트 그 아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수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로제타를 꼭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맥 M1 사용자들은 애플 실리콘 사용자들은 로제타를 꼭 깔아서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는 그 커맨드 설정 파일을 열고 똑같이 환경 변수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두 가지 중에 여기 위에 있는 플러터 바이너리 저 같은 경우에는 홈폴더에 프로젝트 플러터 바이너리에 넣었는데 여러분들은 본인의 홈폴더 이름 안에 이름을 수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력 후 종료. 여기까지 하고 똑같이 플러터 닥터를 실행을 하면은 윈도우 사용자들이랑 동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금 혹시 윈도우 아직 세팅 안 돼 있다. 손 들어주시고 맥 사용자들도 같이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주시면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있잖아요. 에러가 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돼요. 그 지금 윈도우 환경에서 Git 관련 오류가 많이 나고 있죠. 네. Git 오류 나고 있다. 그 빠르게 그 Git을 내려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Git 공식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그 Git 설치 윈도우 사용자들 그 Git 설치 안 돼서 오류나는 사람들 그 웹페이지 주소 있는데 뭐 Git SCM 사이트인데 GitHub랑 다른 Git 관련 페이지입니다. 구글에서 Git 윈도우라고 검색해서 전 찾아갔고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32비트니까 64비트 인스톨러를 설치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세팅에 Git이 안 깔려 있어서 에러가 나는 분들 Git까지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경로가 안 맞거든요, 지금. 다시 뒤로 가기. 드라이브에 그 플로터 이름 안에 플로터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여기서 한번 실행해보면 되지 않을까. 또 환경 세팅을 했죠. 네, 그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바로 꺼내면 되지 않을까. 플러터 맞아. 저는 그 홈에 리뷰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가 프로젝트 리뷰 그 안에 사용자 빨간
네, 실행. 얼마나 처음에 좀 어떻게 평범한 사이 그리고 여러분들 폰이 놀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해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안 하고 계신 분들 꼭 설치해 주세요. 슬라이드에도 내용이 없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꼭 반드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았다는 전제하에 그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할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윈도우에서는 인스톨러 실행하면 설치가 완료되고 맥에서는 압축 풀면은 파일이 나오는데 그걸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설치 과정은 다음 누르면 되니까 일단 생략을 하기로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설정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확장 프로그램 얘기했었죠. 그 플러터 우리가 바이너리 파일을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플러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용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시고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한 네 번째 정도에 있는 이 퍼즐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 이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플러터를 검색을 합니다. 네.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안 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설명하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을 해서 플러터를 검색을 하면은 플러터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텐데 거기서 그 플러터 여기 좀 깨져서 잘 안 보이네요. 그 공식 사이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증 마크가 있는 공식 그 플러터를 받아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사용 안 하는데 설치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인터넷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확장 프로그램을 쭉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터 확장까지 설치를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네. 설치를 하셨으면 제일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볼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까 우리 그 환경 변수 설정이 잘 먹혔는지 확인하는 것. 환경 변수 설정이 잘 먹혔는지 확인하는 것은 지금 맥 터미널만 띄워놨지만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에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 맥 터미널을 여시고 아까 플러터 닥터를 눌렀던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서 플러터 크리에이트 헬로 월드라고 입력을 해서 그 설치가 되는 그 새로운 플러터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잘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라고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탐색기에서도 실행을 해서 해당 폴더가 실행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크리에이트 헬로 월드까지 해서 이제 여기서 실제로 명령어가 제대로 먹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얘기 나왔던 이시 뭐 설치 안 돼 있으면은 설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git 인스톨러를 통해서 설치할 때 중간에 그 체크해서 환경 변수를 추가하는 게 있으니까 꼭 넣어주시면은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행 그 명령어로 생성되는지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신규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프로그램까지 설치가 된 상황에서 그 명령 팔레트를 실행할 겁니다. 명령 팔레트가 뭐냐면은 우리 그 상단에 여기 있는 걸 실행을 할 건데 단축키로는 윈도우는 컨트롤 쉬프트 P, 맥은 커맨드 쉬프트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터가 잘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플러터, 런 플러터, 닥터나 이런 게 쭉 나와 있을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플러터 닥터를 실행한다, 뉴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라는 명령어를 터미널이나 명령 프롬프트가 아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수 설정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누르면은 이제 경로를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폴더 아까 C에 DEV 폴더 아니면은 맥은 사용자 폴더에 DEV 폴더 프로젝트 폴더나 DEV 폴더 만들었을 텐데 해당 경로에다가 넣어 주시고 OK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는 생성할 프로젝트의 이름 아까 헬로 월드처럼 지어 주시는데 여기서 그 플러터 어플리케이션 1이라고 강제적으로 일단 권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생성을 해볼게요. 플러터 프로젝트는 소문자를 사용을 하고 스페이스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화면에서 처음에는 바로 안 뜰 건데 처음에는 당연히 파일 하나가 생성이 될 거고 자동 스크립트를 통해서 플러터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 것까지 보시면은 오전 코스가 종료됩니다. 오후 과정을 위해서 이 신규 프로젝트 생성 확인까지 진행을 해서 이상 없이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파워샤를 생각하고 네, 생성이 잘 되고 똑같다. 그래서 확인은 그 해당 폴더에 CP에 흘러가 있어서 명령어 모델로드 플러터 어느 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다르죠. 네. 그 디브 폴더 안에다가 제대로 지정을 할까요? 그럼 네, 썼어요. 대답했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파일들을 맡기고 있는데 왜냐면 크게 이상이 없거든요. 어디다 해도. 네. 공문 설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렉터, 렉 사용자들은 저랑 같이 공문 설정을 만들어야 되고 슬라이드 공부애들이 자료 같이 보면서 저도 다 외우지 못했어요. 맥? 네. 어디까지 했어요? 그 브레사치까지 그다음에 그 경로 설정하는 거 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거 보고 같이 할게요. 지금 같이 할 건데 그래서
이 파일을 생성할 거예요. 똑같이 z 쉘 rc 파일을 수정을 할 건데 여기서 export 패스에 첫 줄을 쓸 건데 이 첫 줄에 유저의 제 사용자 이름이고 프로젝트 플러터 바이너리인데 그 여러분들이랑 변경되는 내용이 어떠냐면 그 유저 이름 다를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폴더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플러터 바이너리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익스포트 패스 해가지고 여기 첫 줄만 입력하고 저장하고 터미널을 한번 다시 실행해 그걸 사용자 주간다는 거랑 여기서 네, 그, 전체하면 공유하고 같이 플러터 안에 바이너리 파일이 있는데 그 앞에는 사실 재경로라서 네, 그 상관없어요. 그 div 폴더에 넣어도 되고 홈 폴더에 바로 플러터를 넣어도 되고 색깔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과 저의 설정 문제 해서 다운로드면은 사용자 이름 너무 천천히 갈 거예요. 터미널 하나 새로 열어보시고 클릭 새로운 윈도우 거기서 플러터 설치된 폴더까지 이제 플러터 이것을 플러터 하고 뒤에 바이너리 붙이고 다시 볼까요? 여기서 전에 수정하던 파일이 있습니다. 지워주면 예, 아까 다른 거 파일처럼 설계된 거랑 여기쯤에 할 건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새로 열어봐야 돼. 그 창을 터미널을 그러면 네. 네, 이제 플러터 명령어를 한번 그 다음에 ESC 그리고 터미널을 새로 네. 그 다음에 플러터 버전 플러터 그리고 대시 버전 그 대시 요새 이런 거에서 안 쓰니까 버전 VER S V 플러터를 찾을 수 없다. S 너의 됐다. 됐어. 기다려보세요. 됐어요? 안 되지? 네. 새로 열었어요.
앞으로 더 실행해 볼게요. 로테이션 SDK. 로테이션 SDK에다가 그 정보 설정은 될까? 바이너리 여기 플러터 폴더. 예. 플러터까지 거기까지 뭐. 네. 네. 플러터 템플릿 나오죠. C 드라이브에 저장해도 되고 이 디브 폴더에 저장해도 되고 그때부터는 사실 본인이 원하는 거. 네. 네네네. 네? 플러터 사용해 그다음에 방법 만들나요? 할수 있어. 네, 처음에 다 그러네. 지금 혹시 프로젝트 생성까지 끝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플러터가 됐다. 생성됐다. 잘 이상 없이 생성됐다. 그래도 그 잘 지도가 나갔네요. 확실히 예상 시간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 설정 어려운데. 여기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네. 그리고 원하는 경로 지정. 다 하신 분들은 아까 그 명령 팔레트를 열어서 플러터 그리고 셀렉트 디바이스를 하셔서 크롬이나 엣지로 한 다음에 생성한 헬로 월드를 실행해 보세요. 생성한 헬로 월드 실행은 어디서 하냐면은 생성해서 코드 열면은 다트 메인.다트 파일이 열리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잘 됐으면은 메인 위에 런 디버그 프로파일이 나오는데 런을 누르면은 그 실행할 디바이스 선택이 안 됐다고 뜨거나 할 테니까 명령 팔레트 열고 그 명령 팔레트 열고 셀렉트 디바이스로 해서 오늘 내일 실습은 웹 창에서 열어볼 겁니다. 크롬이 깔려 있으면 크롬을 선택하시고 윈도우는 엣지로 선택을 하셔도 동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런을 돌리면은 헬로월드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안 사는 거야.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이 안 돼 있고. 지금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도 먼저 나간 사람들이 이거저거 만져보라고 구두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행해보기. 자, 핵심이니까 실행 메인.data 파일 열면은 여기서 메인에 런을 누를 수 있고 F5 눌러서 실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셀렉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따가 오후에 실행 환경이 전부 다 잡힌 상태에서 시작할 때 다시 해볼 거예요. 다시 해볼 거니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진행하는 거에
여기까지 프로젝트 생성하는 것까지가 오전의 목표입니다. 네. 지금 혹시 플러터 커맨드에서 실행이 아직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안 했는데.